예,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죠? 바그너 그룹이 핵심이죠.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은 그죠? 어떤 음악가 바그너를 어떤 추종하는 어떤 히틀러 나치 이 나치즘을 또 신봉하는 어떤 군부의 어떤 그런 지향점 의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바그너라는 그룹으로 이름을 명명했답니다. 바그너라는 사람은 그죠? 이 약간 어떤 태생이 약간 불우하고 별로 안 좋고 약간 빈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시대의 어떤 음악가들은 대부분 기족 음악이었죠. 기족 음악이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멘델스 존. 왜 멘델스 존이 자꾸 바그너와 비교가 되냐? 그러니까 멘델스 존은 유대인이고 기족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그너가 어떤 유대인을 싫어하는 어떤 히틀러 입장에서는 바그너를 신봉한 부분도 있고, 역사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우리가 결혼식 때, 그죠? 신랑 입장곡과 신부 입장곡이 있죠. 근데 이 곡이 희대의 앙숙인, 바그너와 멘델스 존의 음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 아이러니합니다. 역사라는 게 항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우리나라 그죠? 가깝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죠? 고려가 멸망한 것은 이성계 위화도 해군 때문이죠. 그렇듯이 이번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요,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군사들은 예비군 성격, 그러니까 신병이죠. 어떤 전쟁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그너 그룹의 이 용병은 5만 명이지만 일당백 특전사 출신들이죠.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떤 진짜 군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작아도 그죠, 비교 불가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바그너 그룹의 어떤 결별 배신은 푸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잃었다는 거죠. 전쟁이란 뭐죠? 점령이죠, 점령. 그러니까 어떤 제공권을 장악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어떤 전투기가 출격해서 폭격을 해도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꼽는 것은 육군이라는 거죠. 그 육군의 유일한 그죠? 희망, 선봉장, 바그너 그룹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그저 끝났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역사를 이래 보면요, 어떤 전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용사, 전사 이런 개념이 강한데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도자의 어떤 절대적인 충성을 해요. 무조건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전쟁에 진 실패한 리더는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추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바그너 그룹 아니면 우크라이나만 적인가? 친위대, 내부, 군사, 장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적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굳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한다 이거보다는요, 내부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공포라기보다는요, 차라리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 테마가 다시 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전까지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테마가 끝없이 반복해서 돌았죠.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테마가 돌았는데, 근데 항상 어떤 테마가 두세 차례 반복을 하면 그죠, 물린 사람들도 많고 매물이 첩첩산중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세력들은 그런 거를 다시 끌어올리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그죠, 도로 재건, 다스커도 그렇고 도로 재건, 아스팔트, 아스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예상을 했는데 한번
그죠? 한번 급등을 하고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래 보면 도로까지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파이프라고 예상하는 거는요. 보통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흐름이 거진 대북주하고 흡사해요. 대북주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니까 과거의 어떤 대북주 흐름을 보면 아스팔트가 가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모듈러 주택이나 아니면 물은 필수다.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떤 파이프 관련주들이 마지막에는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근데 저도 나름 어떤 체크리스트를 쭉 보고 체크를 해 나가는데 지금 보면 어떤 식수 차원에서 파이프 관련주가 그나마 안 올란 것 같아요. 바닥에서 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프롬파스트도 시가총액이 한 3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한 10억에서 20억 꾸준히 나고 유보율이 한 700%, 부채 비율은 10%인데 이거는 뭐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무 구조는 뭐 안정적이고 빵빵하죠. 그래서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도 지금이면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뭐 매수를 해놔도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다 이래 보입니다. 항상 어떤 시총이 낮은 어떤 품절주는요 비중 조절이 참 중요해요. 그죠? 오르면 뭐 탄력 있게 팍팍팍팍 잘 움직이지만 안 움직일 때는 비중을 높게 하면 탈출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부담이라는 거죠. 돈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적당한 어떤 소량도 좋고 적당히 매수를 해두고 길목치기 차원에서 기다려봐도 좋은 종목이 지금은 프롬파스트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쨌든 하무시빌렁이라는 말도 있죠.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화려하고 멋질 때 물러나야 되는데 항상 욕심을 내면 독재 권력자들의 마지막은 항상 내분, 가장 측근에서 추출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는 정점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프롬파스트 괜찮아 보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